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어 사교육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사교육이 아니라 선행학습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선행학습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학생들은 왜 선행학습을 하려고 할까?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 이런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수시가 없었을 때 있잖아요. 수능 중심으로 대학을 갔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때는요, 사실 선행학습을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요, 수능, 그래서 그때 한번 잘 보면은 대학을 잘 가는 시절이었어요. 그쵸? 다만 나름대로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딱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뭐 그런, 뭐 나름대로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적어도 학생들이 고1 부터 고3 까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너무 급하지 않게 해도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선행을 엄청 달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인은 하진 않지만,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 친구가 고등학교, 제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선행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저랑 같은 대학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선행을 했지만 그 친구는 선행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1 부터 고3 까지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고등학교 때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놈의 동아리 활동을 저는,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냐면요. 동아리는 본인이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는 학생들이 공부에 지치잖아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뭔가 음 죄송합니다. 뭔가 좀 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동적인 이제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본인이 막 더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아리 활동도 또 신경을 써야 돼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 이제 무슨 학과를 가는데 이 학과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학과에 지원을 하는 그 학생의 진정성을 판단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트, 그리고 수행 평가, 뭐 그거 외에도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수상 실적은 없다, 수상 실적은 대폭 축소가 됐지만 한 학기에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내신도 잘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시를 위해서는 학교 활동 전반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정시를 위해서는 수능 공부가 다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요.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친구가 지금 세대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과연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잘해서 명문대를 갔을까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친구의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현행만 이렇게 잘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 이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본다면, 그 바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대에 태어나질 않아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학창 시절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애들한테 그런 걸 좀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제 제자도 이렇게 보면은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자요. 예.
그리고 공부할 때 되면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되면은 또 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되게 성실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성품과 그다음에 성실함을 아는데 이 친구가 그만큼 꾸벅꾸벅 존다 또는 쉬는 시간에 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저기 가엾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이 잘 안 나와요. "아 왜 졸고 그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수행이 몰렸어요. 수행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애들끼리 조모임을 해야 되고 각자 맡은 역할이 이래 해서 늦은 시간까지 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 늦게 잤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이랑 다르죠? 예전 제 학창 시절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그 당시에 제가 선생이라고 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너 숙제 왜 안 했어? 너 왜 졸아? 너 왜 제대로 안 해?"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부터도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막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막 뭐 화를 낸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게 화를 내서 학원 숙제는 잘했어요. 근데 학교가 또 소홀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활동이 많다 보니까 과목에서 모든 과목을 다 잡을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로서 특정 과목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학생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갈 고등학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 대학을 갖고 있냐 학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정도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선행이 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정말 많은 고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정말 그 제가 이제 제 개인 블로그 그러니까 그 블로그에다가도 가끔 올린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3 학년인데 수능이 나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가 고3 모의고사나 고3 수능 그리고 예고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봤을 때 1-2 등급이 나와요. 중3 때 수학이. 근데 그건 언제도 있었냐면요. 과거부터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테스트를 봤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 그래서 그만큼 고생을 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보내 보면 알아요. 정보의 흡수력, 이해력, 그리고 수행 능력이 다 좋아져요. 예. 어 이런 아이를 이기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심화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심화를 미리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선행까지 또 하고 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는 본인이 틀린 문제나 그동안의 오답을요. 쉼 없이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교 1 학년 때 심화서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라벨, 그다음에 최강 TOT, 그다음에 531 프로젝트 하이퍼, 플래티넘, 그리고 수학의 신, 그리고 어 킬러 엔제라고 하는 교재인가? 예, 그 교재. 그리고 또 절대 등급.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되게 많죠? 제가 분명히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질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그쵸? 그리고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아이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정 논리를 배워 가지고 그 논리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으로만 승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선행을 한 아이, 심화를 한 아이,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 뭐를 하느냐? 선행 심화서를 그만큼 더 많이 풀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블랙라벨 풀고, 그리고 중학교 때 뭐 고쟁이? 뭐 이런 거 풀고, 그러면은 이제 1학년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교재 풀면서 오답 정리 또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센수학이나 이런 거로 유형 다지기 한번 더 시키고, 충분합니다. 예,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동일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학원도 비슷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쟤는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문제집을 또 푼다라는 거죠. 천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요. 예. 와, 진짜 머리 엄청 좋다, 너. 이렇게. 예. 아, 그리고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냐면, 아, 타고난 그러한 재능, 그러니까 공부의 재능이 이만큼 타고났구나. 뭐, 물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딱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머리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어, 그, 선행학습의 장점은 고등학교에 가서 특히 내신의 난이도가 높은 학교, 이런 학교에 가서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에요. 예. 그러면 왜 이게 또 장점이냐라고 한다면 타과목에도 장점입니다. 왜 타과목에도 장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랑 영어를 못하는데 수학을 엄청나게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 그 수학에서 좋은 실력이 나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과목도 되게 잘하거든요. 물론 되게 특이 케이스로 영각으로 준비한 아이 중에서 국어 영어랑 또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사례는 여기서 우선 배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은 시간이나 조금 더 내가 확보한 시간을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또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하루의 학습, 일주일의 학습, 한 달의 학습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좀 많이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서 수학도 그만큼 수행을 하되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시간 확보를 해서 그 과목도 균형 있게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수학만 엄청 파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비중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학생보다는 비중이 적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상위권에서 그렇게 크게 변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나 수능 과목에 해당되는 수학 1, 2, 그리고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미적분, 기하, 학통, 이거는 여기에서는요,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수학 상하보다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선행을 진짜 탄탄하게 잘하고 갔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기준이 뭐냐면, 저는 자이스토리까지 완성을 해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걸 가지고서 하고,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이스토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그럼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자이스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모의고사, 수능, 기출형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접하고 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내신이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기출 문제에서 변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변형을 할 때 가장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 소스가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형 문제예요. 교사한테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선생님의 이제 권한으로 또 변형도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출형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접하고 간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당연히 또 수행 능력이 또 많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경우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하지 않고서도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바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마다 쪼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각 지역마다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 그리고 선행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기출형 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주 거론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 뭐 휘문고라든가 아니면은 중동고, 그리고 단대부고, 예, 이런 학교들을 좀 언급을 하거든요. 이 학교들은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되 여기가 주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기본이고, 실제 고난도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또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기본이니까 수능 특강에서도 변형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변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문제를 또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연습을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해설지를 계속 보면서 그냥 질문을 계속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모두 선생님이 풀어줄 수 있느냐? 아니요. 전혀.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고민도 해야 되고 시간 확보가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그 시간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어 예, 선행학습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두루두루 살피면서 학습 전략을 또 짜 보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